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단장은 5m 높이로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사람들은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부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으로 그 나무를 붙잡고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대문 형무소와 한마는 미아리 고개입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다 잡혀온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 그리고 지금도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을사능약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 저항을 막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1908년 서울 현저동에 거대한 감옥이 세워졌습니다. 처음 이름은 경성 감옥이었습니다. 이후 서대문 감옥,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공간. 1908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이 형무소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는 최소 493명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형무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면 벽돌 건물들이 보입니다. 옥사, 즉 감방 건물들입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 안에 수십 명이 빽빽하게 수용됐습니다. 여름이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겨울에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했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고문실이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밑에 대나무 꽂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습니다. 이름을 대라. 동료가 누구인지 말해라. 조직의 계획을 풀어라.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형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사형장은 형무소 가장 깊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일본식 목조 건물. 지상 1층, 지하 1층. 1층에서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지하실은 시신을 수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 그 길 한쪽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통곡의 미루나무. 죽음을 앞둔 독립운동가들이 그 나무를 손으로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고 싶다고, 가족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지금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손이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형무소에서 처형된 뒤 시신은 시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구문, 시신이 나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처형된 독립운동가의 장례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조의금을 모으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장례에 사람이 모이는 것도 막았습니다. 사형 집행이 또 다른 저항의 불씨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몰래 조용히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함께 이야기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입니다. 서울 북쪽 도난동과 기름동 사이에 있는 고개. 지금은 그냥 평범한 서울의 언덕길이지만 이 고개에는 긴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형이 결정된 독립운동가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이 미아리 고개였다고 전해집니다.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아버지, 남편, 아들, 오빠. 그들이 이 고개를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 위에서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뒤돌아보는 남편의 눈빛,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 기억이 이 고개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후퇴할 때 이번에는 다른 비극이 이 고개에 새겨졌습니다. 북한군은 남한의 지식인들과 공무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두 손이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 맨발로 이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또 이 고개에서 울었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절뚝이며 사라지는 등을 바라봤습니다.
이 고개는 그렇게 두 번의 역사를 품게 됐습니다. 1957년 가수 이혜연이 노래 한 곡을 발표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에 님이 넘던 이별 고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노래는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미아리 고개에 쌓인 슬픔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개와 형무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는 사람들 중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감방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사형장 앞마당에 서면 까닭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음을 맞은 공간, 수만 명이 고문받고 울부짖은 공간, 그 고통과 절규가 어딘가에 배어 있다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미아리 고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은 밤 이 고개를 걷다 보면 바람 소리 사이에서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개에 쌓인 슬픔은 증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서대문 형무소에는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선 그녀는 자폐와 이곳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때문에 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출소를 단 하루 앞두고 방광이 파열해 숨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18이었습니다. 백범 김구도 이 형무소를 거쳤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의병들도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름이 기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습니다. 형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살아남은 독립운동가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형무소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1987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역사관이 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감방을 걷습니다. 고문실을 봅니다. 사형장 앞에 섭니다. 통곡의 미로나무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말없이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죽었다. 미아리 고개도 아직 거기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철이 그 아래를 달리지만 고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무언가 들리는 것 같은 그 고개. 우리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이 지금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